개인적으로 요리에서 가장 중요한 게 간이라고 생각해요. 내 입에 딱 맞는 간. 그래서 저는 되게 다양한 소금을 사용해보고 저와 잘 맞는 소금을 찾아가는 그 과정 자체도 요리의 즐거움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제가 소개해드릴 소금은 코셔 솔트예요. 코셔 솔트는 제가 10년 넘게 이미 사용해오고 있는 소금이고 제 레시피의 메인이 되는 소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주 기본적인 그냥 깔끔한 진짜 그냥 순수한 짠맛만 가지고 있는 그런 소금입니다. 저는 코셔 솔트를 다양한 요리의 기본 간을 맞출 때 주로 사용합니다. 특히 샌드위치에 들어가는 얇은 고기를 요리하기 2-3시간 전에 재워두면 간이 적당히 배어 부드럽고 풍미가 살아납니다. 또 당근 라페나 차즈키 소스를 만들 때 채소의 수분을 제거하거나 에그마요처럼 느끼한 요리의 맛을 깔끔하게 잡아주는 데도 유용합니다. 밤 스프나 고구마 스프처럼 재료 본연의 맛을 살린 담백한 스프의 간을 맞출 때도 활용하고요. 파스타 면을 삶을 때도 면수에 간을 더하기 위해 사용합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입자는 좀 거친 게 특징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메인 식재료의 퀄리티가 높고 신선하다 그러면은 이 코셔를 사용했을 때 가장 그 재료 본연의 맛을 확 끌어올릴 수 있어요. 제가 이 소금을 1번으로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소금 하나만 추천해주세요 한다면 저는 이 코셔, 무조건 이 코셔 솔트를 먼저 사용해보세요 라고 말씀드릴 것 같아요. 한국의 천일염과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천일염은 미네랄, 요오드 성분 이런 게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짠맛뿐 아니라 단맛, 쓴맛도 같이 다 나는 소금이거든요. 이런 특징 때문에 이제 천일염은 한국식 발효 음식이나 아니면 진화 국물 요리 이런 데는 천일염이 훨씬 더 잘 어울리고 이제 양식처럼 그 재료 기본의 맛을 확 올리는 데 집중하는 레시피다 그러면은 이 코셔가 되게 잘 어울립니다. 그러면 한식에는 코셔를 쓰면 안 되냐? 그건 아니에요. 쓰셔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맑은 국물 요리처럼 이렇게 담백하게 마무리하고 싶다 할 때는 이 코셔를 사용하셔도 좋은 선택이에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소금은 바로 이 말돈 소금입니다. 말돈 소금 요즘에 되게 많이들 사용하셔서 한 번쯤은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저는 이렇게 지금 용기에 담아놓고 쓰고 있는데 제가 최근 레시피에서 가장 많이 사용한 소금이에요. 아마 오늘 영상 기준으로 이전 영상 10개에서 15개 정도 레시피가 아마 거의 이 말돈 소금을 사용했던 것 같아요. 저는 어떤 이제 소금을 새로 구매를 하면 그 맛을 좀 완전하게 익히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좀 사용을 하는 편이라 그렇게 사용을 한 거고 그렇게 좀 사용해 본 결과 말돈 소금은 이 소금이 그 음식에 간이 쫙 배서 그 맛을 확 올리는 그런 용도보다 이 마무리 단계에서 이 텍스처를 확 살려주는 그런 용도로 사용했을 때 가장 잘 사용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신선한 토마토를 얇게 슬라이스한 뒤에 말돈 소금을 뿌리면 토마토 본연의 상큼한 맛과 소금의 바삭한 식감을 함께 즐길 수 있어요. 샌드위치 속 재료가 많이 들어가는 경우 소스만으로 간을 맞추면 소스의 양이 과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소스의 양을 좀 줄이고 재료 사이사이에 말돈 소금을 뿌려서 간을 맞추는 방식을 자주 사용합니다. 이렇게 하면 소스의 양을 줄일 수 있고 재료 본연의 맛은 더 살릴 수 있어요. 구운 채소 위에 마무리 간을 더해 식감을 살리고 싶을 때도 활용해요. 예를 들면 아침에 바게트를 구웠다. 냉장고를 열어보니까 무염 버터밖에 없다. 저는 그냥 빵에 무염 버터만 발라서 먹으면 정말 맛이 없거든요. 버터를 쓱쓱 바르고 그 위에 이 소금을 이렇게 살짝 뿌려서 짠맛과 식감을 같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음식에 삶은 계란 위에 살짝 뿌려서 이 식감하고 간을 같이 맞춰준다라는 느낌으로 요거트 볼에 되게 많이 활용을 했던 것 같은데 과일, 오트밀 같은 거 넣고서 말돈 소금을 살짝 뿌려줘서 먹으면 과일의 단맛도 확 올라가고 이 씹히는 텍스처도 좋고 또 스크램블 에그 위에다가 이 말돈 소금을 그냥 이렇게 살짝 뿌려줘서 대조되는 바삭한 텍스처를 넣어준다던가
그럼 이 코셔와 말돈을 어떻게 구분해 두고 사용할까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코셔는 요리 과정 중에 넣는 소금, 스크램블 에그를 만든다 했을 때 계란물에, 애초에 계란물에 간을 하고 싶다라고 할 때는 이 코셔를 넣어서 미리 간을 맞추시는 용도로, 말돈은 내가 요리를 다 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마무리로 짠맛을 조금 더 얹어주고 싶다, 거기에 식감도 같이 살리고 싶다 할 때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소금은 바로 이 소금입니다. 이 소금은 플레르 드 셀이라고 하는 소금이에요. 직역하면은 소금꽃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뒤에 붙는 거는 뭐 드 까마그르 하면은 얘는 프랑스 남부 지역 까마그르 지역에서 생산이 된 거예요. 드 이비자라고 되어 있으니까 얘는 스페인 이비자 섬에서 생산이 된 거고, 기본적으로 플레르 드 셀은 천연 미네랄이 풍부하고 짠맛이 좀 부드러운 게 특징이에요. 얘는 단맛, 쓴맛, 뭐 이런 복합적인 맛이 다 담겨져 있고 그 복합적인 풍미가 있는 그런 소금이에요. 말돈은 이렇게 완전히 바싹하게 말려진 플레이크 형태고 세게 쥐면은 바사삭하고 부서지는 느낌이 있는데, 플레르 드 셀은 좀 촉촉한 편이에요. 최근에 거의 매일 아침에 먹고 있는 레시피인데, 방울토마토에 플레르 드 셀을 뿌려주고 화이트 비니거, 올리브도 몇 개 넣어주고 후추, 그리고 브라타를 얹고 올리브 오일을 한 바퀴 더 둘러주고 발사믹 비니거. 아주 간단한 레시피인데 이렇게 해서 바게트랑 먹으면 따로 샐러드 드레싱이 필요 없이 아주 건강하고 담백하게 먹을 수 있어요. 이 소금은 수작업으로 생산이 되기 때문에 좀 섬세하고 희소성이 높아서 일반 소금보다는 가격대가 좀 있는 편이에요. 최근 영상에서 제가 디저트에 뿌린 적이 있었는데, 스모어에 뿌린 소금이 플레르 드 셀 초콜릿, 카라멜, 쿠키 같은 데도 살짝 뿌려주면은 단짠의 조화가 되게 극대화돼서 디저트에 뿌려도 상당히 좋은 소금들이에요. 이 소금은 소금을 살짝 뿌려서 이제 진짜 맛있을 거예요. 똑같이 마무리 단계에서 사용하는데 말돈하고는 무슨 차이냐라고 한다면, 말돈은 텍스처를 살린다, 요리에 한 겹 더 레이어를 깔아준다 라는 느낌이고, 플레르 드 셀은 풍미가 더 깊어지고 복합적인 맛이 나는 이 소금이 플레르 드 셀이에요. 그러면 한국 천일염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 비교를 하자면 짠맛이 더 부드러운 편이에요. 맛이 좀 섬세하다? 그리고 한국 천일염은 플레르 드 셀에 비해서는 좀 염도가 강하고 단맛, 쓴맛도 더 조금 센 것 같은 느낌이 있었어요, 저한테는. 텍스처를 살리고 싶다, 말돈. 맛의 풍미를 조금 더 끌어올리고 싶다, 마지막에. 그러면 플레르 드 셀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최근에 선물 받은 소금인데, 향이 일단 장미향이 확 올라오는 되게 신기한 소금이에요. 일단 장미향이 좀 강하기 때문에 식사용 요리에 사용하는 것보다 바닐라 아이스크림에 에스프레소 부어주고 아이스크림 위에 살짝 뿌려주면 장미향이 은은히 배이면서 되게 맛있을 것 같아요. 디저트에 활용하면 정말 좋을 것 같은 소금이에요. 이 소금은 트러플 소금입니다. 트러플 소금 같은 경우는 가끔 그냥 특별한 요리를 만들고 싶다 할 때 사용하는 소금이에요. 제가 이 트러플 소금을 사용하는 방식은 좀 제한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소금은 재료가 단순하고 심플한 요리에만 잘 어울리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면 삶은 계란, 감자튀김, 구운 채소, 재료 본연의 맛이 강조되는 요리에 이 소금을 그냥 살짝 뿌려서 이 트러플 향을 입혀준다는 느낌으로만, 이 향이 은은하게 퍼지면서 고급스럽게 만들 때 사용하는 소금이고, 제가 그렇게 사용하는 이유는 토마토 스프를 만든다 그러면 다양한 재료를 넣어서 그 재료에서 어우러져 나오는 그 복합적인 맛으로 완성이 되잖아요. 그런 요리에 이 소금을 사용을 하면 간을 맞춘다는 느낌보다는 밸런스가 깨지고 맛이 뒤틀린다는 느낌이 저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심플한 요리에 이 향만 살짝 입혀주고 싶을 때, 그럴 때 사용하는 소금이에요. 그릭 요거트에 이 트러플 소금을 넣어서 간도 맞춰주면서 이 트러플 향도 살짝 넣어주고 사워도우에 발라줍니다. 여기에 얇게 슬라이스한 토마토를 올려서 후추, 올리브 오일만 뿌려서 간단하게 먹는 레시피예요.
오히려 과한 트러플은 나는 별로다 하시는 분들한테 괜찮은 선택이에요. 만약에 굳이 요리에 활용하자라고 한다면 진짜 심플한 리조또 같은 데 살짝 넣어도 괜찮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 맛소금 따로 뭐 제형은 안 보여드릴게요. 다 아실 테니까. 일반적인 소금에 그러니까 MSG의 맛이 조금 섞여있는 소금이잖아요. 제일 많이 쓰는 건 김밥이나 주먹밥에 간할 때 참기름하고 이 맛소금하고 그렇게 사용하고 있고, 그냥 일반적으로 한식을 할 때는 죽염을 먹습니다. 되게 고운 입자로 되어 있죠? 입자가 고우니까 이제 물에 빨리 녹아서 미세먼지 안 좋은 날 각을 할 때 그때 제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이 두 개는 한식에서 많이 사용하는 거니까 이제 제 레시피에서 활용한다면 이제 이 소금을 일단 빼놓고, 망설일 것 없이 이 코셔부터 시작을 하세요라고 할 것 같고요. 코셔만 사용하면 안 되냐? 아니요, 사용해도 돼요. 지금까지 말한 모든 이 활용법에 이 코셔 하나만 사용하면 안 되나요? 괜찮아요. 전혀 무리가 없고, 소금을 조금 더 활용해보고 싶고 욕심이 나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들어가세요. 식감을 살리고 싶어, 말돈. 맛에 좀 풍미를 높이고 싶어, 그러면 플레르드셀. 꼭 제가 쓰는 거 똑같이 쓰실 필요 없고, 익숙해지면 나는 어떤 소금을 좋아하는구나, 내 입엔 어떤 소금이 더 잘 맞는구나, 자기 입맛이 어떤지는 금세 파악을 할 수 있을 거예요. 말돈 지금 거의 다 썼잖아요. 그러면 구매해 놓은 건 이 말돈 훈제 소금이에요. 앞으로 제 영상의 메인 소금은 코셔와 플레르드셀 그리고 말돈 훈제, 저는 이렇게 이 세 개의 조합으로 당분간은 돌려 쓸 것 같아요. 플레르드셀과 말돈 소금은 둘 다 마무리 단계에서 사용하는 소금이라 개인적으로는 풍미를 살리는 쪽인 플레르드셀이 더 잘 맞았어요. 그래서 말돈 소금은 원래 사용하던 제품 대신 훈제 향이 더해진 제품을 선택해서 식감과 함께 훈제의 풍미를 즐겨보기로 했습니다. 다 소비를 하면 똑같은 소금을 또 구매하진 않고요. 아마 다른 지방의 플레르드셀을 사보거나 아니면 아예 다른 소금을 구매해 볼 것 같아요. 이 영상을 보시고 나면 제가 레시피에서 소금을 사용할 때 플레르드셀 사용했습니다, 코셔를 썼습니다, 말돈 훈제를 살짝 뿌렸어요 라고 식감을 한 번 더 살리려고 레이어를 하나 더 깔아주려고 이 말돈을 썼구나, 이런 식으로 좀 이해하시기 쉽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이 소금 영상을 찍어봤고,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이제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최대한 제 경험에 의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소금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은 후추, 올리브오일, 비니거, 또 샌드위치에 사용하는 다양한 소스들, 그리고 향신료들을 소개할 계획인데 레시피 영상들 사이사이에 추가로 배치해서 또 업로드 해볼게요.